이게 하반신 마비일 경우에는 선택하는 것도 어렵고 자문받는 것도 어렵고 장애보험 청구하는 것도 어렵고 이건 너무 어려운 것 같다. 근데 맞아. 근데 네 말대로 맞는데. 구보선의 사정사입니다. 저번에 너가 얘기한 것 중에 그 척추의 신경이 막 손상되면 그 손상된 부위 밑으로 이제 마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그럼 이제 막 그 허리에 신경이 막 손상되면은 우리가 이제 하반신 마비가 될 수 있잖아. 이 경우에 이제 뭐 장애보험금 청구를 해야 되는데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 있나? 제일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내가 생각하는 거는 그 마비가 발생하게 된 원인, 그거 먼저 제일 먼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은 너가 말하는 거는 허리 손상이 이제 외부적으로 발생했냐 아니면 질병으로 발생했냐 이거 말하는 거잖아. 그럼 이 원인에 따라서 뭐 상해나 재해 후유 장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냐 아니면 뭐 질병 후유 장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냐 이건가? 맞아. 그러니까 그 척추의 신경 손상은 뭐 척추뼈가 부러지면서 뭐 외부 충격에 의해서 이제 발생할 수도 있는데 뭐 거기에 종양이 발생했거나 아니면 퇴행적으로 이제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 이제 보험 증권을 보면은 이제 상해 후유장애 보험금보다 질병 후유장애 보험금이 훨씬 가입 금액이 낮단 말이야. 혹은 아예 질병 후유장애 가입 자체가 안 돼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될 거는 이 사람 척추 손상이 오게 되는 원인이 무엇이냐 이걸 이제 따져봐야 되겠지. 그럼 이게 그 하반신 마비가 된 원인에 따라서 보험금을 받지 못하거나 또는 이제 뭐 적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 그럼 이게 원인을 잘 찾아서 이제 청구를 해야겠네? 그치. 그리고 그 장애보험금은 가입 당시에 그 가입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 그러면 이 장애보험금 같은 경우는 가입 금액 곱하기 장애 지급률로 지급이 되니까 이 장애 지급률에 대한 분쟁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지. 이게 그러겠네. 그럼 장애 지급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보험사가 많은 장애보험금을 막 지급해야 되잖아. 그럼 보험사는 항상 낮게 주장할 거고 소비자는 높게 달라고 할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일반 후유장애 같은 경우에는 그 몇 프로의 차이에 대해서 그 프로테이지만큼 장애보험금이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 50%나 80% 이상 지급되는 그 고도 후유장애 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1%만 모질라도 이제 보험회사가 아예 보험금을 안 줘버리게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도 굉장히 큰 금액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50% 80% 이상 장애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보통 1억이 넘어가니까 그 장애지급률에 대한 분쟁이 항상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야, 근데 그러면 하반신 마비가 발생하면 장애지급률에 이게 지급률에서 문제가 되나? 마비가 되면은 이게 아예 못 움직이는 거잖아. 이런 건 분쟁이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마비도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완전 마비가 있고 불완전 마비가 있어. 근데 완전 마비 같은 경우는 네가 말한 것처럼 아예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큰 문제는 없는데 불완전 마비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복잡해질 수가 있어. 야, 지금 처음 듣는데 불완전 마비는 뭐냐? 말 그대로 마비가 있는데 불완전하게 마비가 되었다는 거야. 그래서 일반인에 비해서 움직임이 저하가 됐는데 조금은 움직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완전 마비는 야 주먹 펴봐 그러면 못 펴는 이런 거고 불완전 마비는 이만큼 펴지는 거 이런 거 이제 불완전 마비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런 불완전 마비로 인해서 장애보험금 청구할 때 장애 지급률을 산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 장애 평가 방법을 잘 선택해서 청구를 해야 되는 거지. 야, 그럼 선택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내가 청구할 수 있는 선택이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하반신 마비는 그 척추가 손상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말초신경이 손상이 돼서 이제 마비가 오게 되는 건데 이 경우에는 약관에서는 그 일상생활 기본 동작 제한표에 따른 장애 지급률을 산정할 수가 있고 또한 그 하반신에 대한 움직임이 얼마나 제한되는지 이걸 가지고 이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규정을 하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것 중에서 골라가지고 피보험자에게 더 유리하게 즉 더 높은 장애 지급률을 청구할 수 있는 거를 선택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럼 이게 마비가 되면 그냥 그대로 평생 살아야 되는 거잖아. 그럼 보험회사랑 영구장애인지에 대해서는 분쟁이 따로 없겠네 이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서는 영구장애가 아니라 한시장애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좀 당황스러운데 그런 주장이 약관에서 한시장애는 보험금을 삭감해서 지급하겠다 뭐라고 규정이 있어서 그런 거야? 맞아. 그러니까 영구장애가 아니라 한시장애인 경우
5년 이상이라고 하면은 장애지급률의 20%만 지급하겠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5년 미만인 경우는 아예 장애보험금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사는 한시장애도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신경 손상이 되었으면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치료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 나는? 그래서 지금 현재 판매하는 보험 상품의 약관에서는 그 신경 손상이 된 경우에는 일반 다른 장애 같은 경우는 다친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면은 장애를 평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유독 신경 손상 같은 경우에는 180일이 아니라 1년을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이게 끝이 아니라 1년 치료를 받고 이제 평가를 하더라도 그 시점에 이 사람이 뚜렷하게 회복이 예상된다라고 하면은 6개월 뒤에 평가하도록, 즉 다친 날로부터 총 18개월 뒤에 평가해서 보험금 청구해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 이게 하반신 마비로 청구하려면은 병원에서 그 후유장애 평가를 또 받아야 되고 그런데 이 상태에서 후유장애 진단서에 장애지급률, 뭐 영구장애, 마비의 원인 이런 게 다 있다면 그래도 보험사는 장애 진단 내용대로 보험금을 안 줄 것 같은데 맞나? 근데 일단 그 병원에서 후유장애 진단서 발급받기 자체가 힘들어. 아 그래?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이때 누가 봐도 명확한데 안 해주는 경우가 꽤 많이 있는데 또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그 척추 손상 같은 경우는 신경외과 영역이 있거든. 거기서 치료를 받잖아. 그치. 뭐 정형외과나 뭐 정신과 이런 데서 치료가 하는 거는 아니잖아. 근데 거기서 이제 신경외과에서 치료를 하는데 본인들은 이제 장애 평가를 할 때 사람의 그 팔다리 움직임 제한에 대해서는 평가를 못 하겠다. 이 사람의 일상생활 제한에 대해서만 평가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게 둘 다 평가해서 둘 중에 높은 거를 청구해서 할 수가 있는데 그치. 이 높은 거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는 움직임 제한은 못 해주겠다 이래버리면 굉장히 좀 당황스러울 수가 있는 거고. 그치. 또한 이런 경우 있지. 그 병원에서 이제 뭐 1, 2년 입원을 했어. 그리고 계속 치료를 받았어. 근데도 뭐 이 사람이 신경손상이 크게 회복되지 않아가지고 하반신 마비가 처음이랑 지금이랑 똑같다고 하더라도 지금 봤을 때는 회복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장애진단서를 발급을 안 해주는 경우도 꽤 있어. 진짜로. 야, 그럴 때는 진짜 머리 아플 것 같은데. 네, 그래가지고 근데 뭐 어떻게든 꾸역꾸역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보험사한테 청구를 하더라도 보험사는 이제 뭐 아까 얘기하는 장애지급 회복 가능성 뭐 이런 걸 가지고 태클 걸면서 뭐 보험금 삭감하거나 거절하려고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 근데 이런 하반신 마비의 경우에 태클 건다면은 보험사가 또 의료 자문을 갖고 또 걸겠다. 근데 이제 너도 알겠지만 이게 생각을 해봐라. 1년 동안 거기서 뭐 1, 2년 동안 계속 치료를 받았어. 그리고 처음에 측정한 결과값이랑 지금이랑 큰 차이가 없어. 아니면은 처음에 치료받을 때는 회복기니까 조금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고착화돼가지고 그게 계속 유지가 됐어. 그러면 상식적으로 봐도 이거는 회복이 어렵다라는 거잖아. 그치. 근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뭐 회복 가능성이 있습니다. 막 이런 형식으로 의료자문을 통해서 주장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지. 야, 그럴 때는 막 그런 동시감정 이런 거 가면 되는 거 아닌가? 보험사랑 협의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방법도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 동시감정 의사를 선정하는 것도 쉽지는 않아. 왜냐하면은 그 의사들은 대학병원 가서 이제 그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대학병원 의사들은 이 환자를 중간에 껴가지고 누가 맞네 손들어주기가 상당히 또 애매하잖아. 그리고 그치. 그러니까 치료를 해주면서 발생하는 치료비가 병원 수익으로서 훨씬 더 높으니까 그래서 이런 동시감정하는 의사를 선정하는 것도 어렵고 또한 이제 하반신 마비야. 그럼 이 사람 움직임 자체가 자유롭지 않잖아. 어딘가 그치. 다른 병원에 입원했거나 자택에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근데 이 사람이 그 동시감정하는 대학병원을 가려고 하면은 그조차도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그게 좀 난제이기는 하지. 이게 하반신 마비일 경우에는 선택하는 것도 어렵고 자문 받는 것도 어렵고 장애보험 청구하는 것도 어렵고 이건 너무 어려운 것 같다. 근데 맞아. 근데 네 말대로 맞는데 이 정도만 해도 솔직히 좀 복잡하긴 한데 내가 오늘은 더 얘기는 못하는 부분이긴 한데 뭐 파생장애니 뭐 기여도 적용이니 뭐 이런 부분도 또 보험사랑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굉장히 이 하반신 마비로 인한 그 보험금 청구할 때는 진짜 잘해야 돼. 금액도 워낙 크기 때문에 보험사가 쉽게 안 주고 그래서 진짜 잘 준비하고 보험사의 대응의 논리를 반박할 수 있는 것도 잘 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청구하는 게 맞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아.
어찌됐든 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하반신 마비와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일 어려운 게 장애진단서 발급입니다. 그리고 그걸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보험사한테 청구를 했을 때 이걸 또 고지고대로 믿고 해주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준비를 잘 하셔서 청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 도움이 됐다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도움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다음 동영상에서 분명히 도움이 될 테니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